전 세계가 주목할 라오스 비밀. AI보다 아름다운 여성들과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의 충격적인 진실. 라오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 전체에서도 손꼽힐 만큼 흥미로운 문화적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사이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는 약 7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49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 나뉘어 살아가며 세계화의 흐름이 아직 깊이 닿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라오스는 파응금 왕이 세운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는 란상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100만 마리 코끼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한때 란상 왕국은 인도차이나 지역의 무역과 영향력을 장악했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웅장한 이름은 슬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오랜 불법 사냥과 통제되지 않은 산림 파괴로 인해 현재 라오스 전역에 남아있는 코끼리는 1,000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야생에 살아남은 코끼리는 약 400마리에 불과합니다. 라오스의 지형 역시 매우 험난합니다. 국토 면적은 약 23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오리건주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80% 이상이 산악지대이며 바다와 전혀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라오스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가는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 컨테이너는 태국이나 베트남의 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용을 크게 높이고 물류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막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라오스의 국내 총생산은 약 160억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1인당 소득은 겨우 2023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보다 거의 40배 낮은 수준입니다. 생존을 위해 라오스 정부는 점점 더 중국 투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고속철도와 새로운 고속도로, 통신 기반 시설이 들어왔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국가 부채는 현재 국내 총생산의 약 50%에 가까워졌고 물가 상승률은 한때 2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현지 화폐인 킵의 가치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라오스의 자연은 놀라울 만큼 풍부한 보상을 안겨줍니다. 메콩강은 북쪽 산악지대에서 남쪽 깊은 지역까지 끊임없이 흐르며 이 나라의 중심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남부 참파삭주에 이르면 메콩강은 사판돈 군도로 갈라집니다. 사판돈은 말 그대로 4,000개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오래된 세기 속에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섬, 돈데트섬, 돈콘섬 같은 섬들은 평화로운 피난처와 같습니다. 포장도로 대신 흙길이 이어지고 자전거와 나무 카약이 여전히 주요 이동수단으로 쓰입니다. 운이 아주 좋다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인 이라와디 민물돌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해마다의 몬순은 메콩강을 크게 불어나게 합니다. 이 홍수는 때로 라오스 국토의 최대 50%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가 찾아오면 이 섬들은 배낭여행자들이 꿈꾸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린 오래된 동남아시아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라오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서로 다른 두 현실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수도 비엔티안과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문화도시 루앙프라방에서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개성 있는 작은 호텔, 값비싼 라테를 파는 세련된 카페, 그리고 사원마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중심부에서 불과 1시간만 벗어나면 마치 시간의 문턱을 넘어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라오스의 외딴 산악 마을에서의 삶은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의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해가 뜨는 순간과 숲에 내리는 비의 흐름에 맞춰 흘러갑니다. 마을의 집들은 주로 나무로 지은 기둥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높이 올린 이런 구조는 가족들을 우기의 홍수로부터 지켜주고 집에 그늘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는 돼지가 꿀꿀거리고
닭들이 흙을 쪼며 돌아다니고 소들이 조용히 서 있으며 나무 향이 냄새가 공기 속에 오래 머무릅니다. 노동의 구분은 매우 육체적입니다. 여성들은 수확한 쌀을 손으로 찢고 가까운 개울에서 빨래를 하며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큰 가족을 위해 장작불 위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남성들은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 대나무를 자르고 땔감을 모으며 때로는 맨발로 미끄러운 정글 비탈길을 오르내립니다. 마을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야생꿀, 숲에서 얻은 약초, 찹쌀, 정교한 은제품, 손으로 만든 도구들을 서로 사고 팝니다. 일주일에 2번 국가 복권이 시작되면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라오스 복권은 정령신앙의 꿈 해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 0부터 9까지는 각각 특정 동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는 고양이, 9는 불을 상징하는 물소, 67은 거북입니다. 누군가 거북이를 꿈에서 보았다면 보통 복권에 돈을 걸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불운의 징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단순해 보이는 삶의 뒤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괴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라오스에는 2억 7천만 개가 넘는 집속탄이 떨어졌고 그 결과 라오스는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폭격을 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약 8천만 개의 불발탄이 땅속에 묻혀 있어 농민들이 나라의 비옥한 땅 중 많은 부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괴의 잔해를 생존의 도구로 바꾸어냈습니다. 속을 비운 폭탄 껍데기는 화분, 울타리 기둥, 집을 받치는 기둥으로 다시 쓰입니다. 남튼강 주변의 주민들은 미군 전투기에서 버려진 외부 연료 탱크로 만든 폭탄 보트를 타고 강을 오갑니다. 숟가락 마을로 알려진 반 나피아에서는 장인들이 집 뒤 작은 주조장에서 폭탄 알루미늄을 녹여 국자와 장신구를 만듭니다. 품질이 좋은 2,000파운드짜리 폭탄 껍데기 하나는 고철상에게 $100가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량 파괴의 무기는 지역 사회 안에서 회복과 재생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라오스 사람들의 친절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도둑질은 드문 편입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인 보펜양은 괜찮다 또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인내를 중시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밤이 되면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시장에 불빛이 켜지고 방비행에서는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카지노의 네온 사인이 전혀 다른 유혹적인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해질 무렵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황금빛 노을 속에서 전통 신치마를 입고 조용히 움직이는 라오스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치마의 구성은 분명한 규칙을 지닙니다. 후안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푸는 치마의 중심 몸판이며 티는 정교한 자수가 놓인 아랫단입니다. 허리 부분의 줄무늬는 예로부터 착용자가 결혼한 여성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겨졌고 젊은 여성들은 밝은 색감과 나비 무늬를 더 즐겨 선택합니다. 천수계자인 문양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가 문양은 메콩강의 물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이 문양은 영적인 보호를 불러오고 번영을 가져다주며 착용자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끈다고 믿어집니다. 호랑이 문양은 거친 힘을 뜻하며 정글의 맹수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억을 전해줍니다. 라오스 여성의 아름다움은 옷차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꾸며낸 느낌이 없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로 보정된 서구의 미의 기준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그들은 병아리콩 가루, 강황, 코코넛 오일팩을 활용한 전통적인 피부 관리법도 이어갑니다. 사랑에 있어 라오스 여성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은근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정을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약속은 대개 조용한 미소, 함께 나누는 식사, 또는 손목에 묶어주는 흰면실을 통해 전해집니다. 이 실은 축복과 행운을 몸에 이어주는 상징적인 매듭입니다. 비엔티안과 루앙프라방의 여성들은 점점 더 현대적이고 교육을 받았으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깊은 문화적 바탕은 여전히 부드럽고 신중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오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협 없는 현지 음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오스의 식탁에서 찹쌀밥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찹쌀밥은 모든 식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핑카이가 있습니다. 레몬그라스와 마늘, 그리고 발효 생선 소스에 재운 닭고기를 숯불 위에서 굽는 음식입니다. 껍질이 살짝 그을리고 바삭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지 시장을 걷다 보면 사이 우아의 따뜻한 향이 코끝에 닿습니다. 사이 우아는 여러 향신료 재료가 가득 들어간 묵직한 허브 돼지고기 소시지입니다. 도담 마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덜 익은 파파야를 라임과 생고추, 생선 소스, 그리고 약간의 야자 설탕과 함께 절구에 세게 찧어 만듭니다. 그 결과 매운맛과 신맛, 짠맛이 매우 날카롭게 균형을 이루는 강렬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면 음식은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법한 도전으로 바뀝니다. 마이사카는 정글에서 자라는 단단한 나무 덩굴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을 잘게 쪼개 전통 스튜인 오르라에 그대로 넣고 끓입니다. 이 나무를 씹으면 고추처럼 뜨겁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화학 성분이 혀 위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저림을 일으킵니다. 마치 혀의 한 부분만 잠시 마비시키는 국소 마취제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놀랍지 않다면 시장에는 윤기나는 검은색 튀긴 거미도 있습니다. 기름과 마늘에 튀긴 거미의 다리는 감자칩처럼 바삭해집니다. 반면 지방이 많은 배 부분은 구운 밤과 비슷한 흙내나는 맛을 냅니다. 또 겐카이 못땡이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망고나무 높은 가지 위에서 힘들게 채취한 작고 투명한 붉은 배기개미의 알로 만듭니다. 이 알을 맑은 국물에 넣어 끓이면 입안에서 톡 터지며 날카로운 감귤 같은 신맛을 퍼뜨립니다. 라오스를 여행한다는 것은 단지 사원을 둘러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에 의해 정해진 엄격한 공간 질서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용한 사원 마당을 걷고 있는데 한 승려가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여성이라면 무심코 손을 뻗어 물건을 직접 건네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할 금기입니다. 승려의 몸이나 주황색 승복에 닿는 것은 그의 영적 순결 서약을 어기게 하고 그가 쌓아온 공덕을 훼손한다고 여겨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남성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승려가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신앙적으로 정해진 이 아래의 질서 안에서 이해합니다. 머리는 영혼이 머무는 가장 신성하고 깨끗한 자리로 여겨집니다. 누구의 머리를 만지는 일, 심지어 귀여운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는 행동도 깊은 영적 신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은 몸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발로 물건을 가리키거나 문을 잡아두거나 다른 사람을 건드리는 행동은 매우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며 서양에서 심한 말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무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지 가정에서는 정령 신앙과 관련된 믿음이 집안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머리를 현관문 쪽으로 두고 자는 것은 불운을 부른다고 믿어지는데 이는 장례식에서 시신을 밖으로 옮길 때의 자세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걷거나 숟가락을 그릇에 세게 부딪혀 소리를 내는 행동도 좋지 않게 여겨집니다. 날카롭고 큰 소리가 집안의 나쁜 영혼을 자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제지를 받았을 때 말다툼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체면을 잃게 됩니다. 차분함을 유지하고 미소를 보이며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문화적으로 가장 올바른 방식입니다. 라오스에서 결혼은 두 대가족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약속이며 그전에는 엄격한 영적 준비가 이어집니다.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많은 젊은 남성들은 카오 판사 기간 동안 석 달간 임시로 승려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머리와 눈썹을 모두 밀고 황색 승복을 입으며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맨발로 탁발을 나갑니다. 점심이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명상을 이어갑니다. 90일 동안 그들은 돈과 세속적인 즐길거리, 여성과의 접촉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금욕적인 의식은 신부의 부모가 예비 신랑의 성품을 살피는 힘든 시험이 됩니다. 신랑이 가족의 책임을 감당할 만큼 인내심과 도덕적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신부의 가족은 사회적으로 약혼을 곧바로 취소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현대 생활이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있지만 라오스의 농촌 결혼식은 여전히 매우 따뜻하고 매력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사람의 몸 안에 32개의 떠도는 수호 영혼이 깃든다는 오래된 애니미즘 믿음에 바탕을 둔다. 마을의 어른은 팔리어로 주문을 외우며 그 영혼들이 신랑과 신부에게 돌아오도록 부릅니다. 그런 다음 하객들은 흰 면실을 신랑과 신부의 손목에 단단히 묶어 그 영혼들이 머물도록 합니다. 신랑은 예물을 가져와야 하며 바나나 잎으로 덮인 평평한 돌을 밟아야 합니다. 또 새 처제에게 발을 씻게 허락해야 하는데 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깥의 더러움과 부정을 씻어내는 의미를 가집니다. 목의 거주 전통 때문에 신랑은 종종 일정 기간 신부의 가족 집으로 들어가 살며 농사일을 돕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뒤에야 자신들의 독립된 자리를 갖게 됩니다. 라오스가 늘 조용하고 느린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이 나라의 축제들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은 금세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사야부리 주에서 열리는 코끼리 축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역사 속 왕국의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장엄한 동물들을 기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화려한 천으로 장식되고 깨끗이 씻긴 뒤 행진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점점 줄어드는 코끼리의 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축제의 분위기는 물 위로 옮겨갑니다. 불교 사순절이 끝나는 시기를 기념하는 흐아 선보트 경주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용 모양의 배들은 길이가 80피트가 넘는 것도 있으며 진흙빛 메콩강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한 척의 배에는 최대 10명의 노젓는 사람들이 타고 북소리에 맞춰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노를 젓습니다.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각 마을은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몇 달 동안 훈련합니다. 강변에는 응원하는 관중들이 가득 모이고 사람들은 비어라오를 마시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거나 내기를 걸기도 합니다. 10월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나가 불공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을 따라 있는 농카이주의 메콩강 일대에서 일어납니다. 붉은 빛과 주황빛이 도는 빛나는 구체들이 갑자기 메콩강에서 솟아올라 밤하늘로 빠르게 치솟은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불공이 강바닥에서 분해된 가연성 메탄과 포스핀 가스가 산소와 만나 자연적으로 타오르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신화 속뱀인 나가가 불교 사순절이 끝난 뒤 부처가 지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리기 위해 불을 뿜는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모이며 이 행사는 과학과 영성, 장관이 함께 어우러진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떠들썩하고 활기찬 축제는 4월에 열리는 라오스 새해 축제 분비마이입니다. 이 시기는 1년 중 가장 더운 때이기도 합니다. 도시 전체는 거대한 물놀이의 무대로 변합니다. 원래는 사원에서 불상을 씻기며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던 의식이었지만 지금은 사흘 동안 거리 곳곳에서 이어지는 즐거운 물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 호스, 물총을 들고 거리로 나섭니다. 물을 맞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불운을 씻어내고 낯선 사람과 친구 모두에게 축복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광객, 승려, 경찰관, 나이 많은 할머니들까지 모두 흠뻑 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에 우기가 시작될 무렵 분방이 축제가 하늘을 밝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와 매우 폭발성이 강한 화약을 이용해 거대한 수제 로켓을 만듭니다.
그 무게는 500kg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로켓들은 하늘 높이 쏘아 올리며 고대에 비해 신 파야텐에게 보내는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벼농사에 꼭 필요한 몬순에 물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돈에 대한 걱정이 거의 사라지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과 2026년의 여러 여행 자료를 종합해보면 배낭여행자는 하루 평균 11달러에서 15달러 정도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평범한 패스트푸드 한 끼를 먹는 비용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면 수도 비엔티안에서 한 사람이 한 달 약 500달러에서 760달러의 예산으로 검소하지만 충분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도심의 일반적인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는 한 달 3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이며 주요 관광지에서 조금 벗어난 현지식 기본 숙소는 한 달 4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공과금 부담도 매우 작습니다. 무제한 고속 모바일 인터넷은 한 달 약 5달러에서 22달러 정도이며 전기와 수도 요금을 합쳐도 대체로 20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현지 길거리 음식은 한 끼에 1달러에서 3달러 정도이고 이 나라의 대표 맥주인 640ml짜리 비어라오는 보통 약 1.38달러에 안정적으로 판매됩니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선택해 여러 개의 침실이 있는 개인 수영장 딸린 빌라를 빌리고 전일제 청소부와 정원사까지 고용하는 사람들조차 한 달 전체 지출이 대략 1100달러에서 1500달러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라오스는 흔히 평화로운 나라로 소개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과학보다 전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시앙쿠앙주에는 지구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고학적 수수께끼 중 하나인 항아리 평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풀로 덮인 언덕 곳곳에는 약 2000년 전에 단단한 화강암과 사암을 깎아 만든 거대한 돌 항아리들이 2000개 이상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은 무게가 14톤에 이릅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항아리들이 철기 시대의 장례용 유골함이었으며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부패시키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불에 탄 뼈가 발견된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현지 전설은 이 지역에 한때 군치라는 고대 왕이 이끄는 거인 종족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쌀주를 만들고 보관할 거대한 돌 항아리들을 만들라고 명령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이 유네스코 유적지를 걷는 일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만으로도 강한 충격을 줍니다. 2000년 된 거인 항아리와 20세기 전쟁 때 생긴 거대한 폭탄 구덩이가 바로 옆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파쿠 동굴이 나타나며 그 안에는 수천 개의 나무 불상이 석회암 절벽 속에서 고요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웅장한 콤파 폭포가 4000개의 섬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현지 사람들은 그 아래에 강의 영혼들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오스의 여러 소수민족 공동체에서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만을 위한 하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큰 공동 노동의 자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웃들은 모여 가축을 손질하고 생선을 굽고 내장국을 큰 솥에 끓이며 바나나 잎을 씻고 집에서 증류한 강한 쌀주를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습니다. 이것은 두 가족이 이제 더 넓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쌀주는 작은 그릇에 따라 한 번 권해지면 거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함께 마시는 행위가 환대와 존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무거운 장신구와 손으로 수놓은 신을 입고 눈에 띄며 어른들은 오래된 축복의 말을 노래하듯 외웁니다. 손님들은 선물 목록에서 고른 포장된 선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신 손님과 주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은 새 신부의 머리와 옷에 직접 꽂아줍니다. 이는 새 가정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제적 도움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삶은 달걀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을 마치면
결혼식은 매우 활기찬 분위기로 바뀝니다. 웃음소리와 쌀주, 그리고 무용이 어우러지며 나이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동남부 아타프주의 접근하기 힘든 울창한 정글 깊은 곳에는 하늘의 호수라고 불리는 농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이곳은 고대의 사화산 분화구로 눈부시고 불투명한 청록색의 깨끗한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분화구의 정확한 깊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측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 호수가 바닥이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상 세계와 지하의 영적인 영역을 연결하는 수중 통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농파의 접근은 엄격하게 금지된 구역입니다. 이 호수는 기묘하고 완벽한 침묵에 둘러싸여 있으며 새나 곤충의 자연스러운 소리조차 주변에서 전혀 들리지 않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애니미즘 민간 신앙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거대하고 사악한 나가의 화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는 라오스 우주관의 근간이 되는 반인반수의 뱀 모양을 한 물의 신입니다. 나가는 대개 메콩강을 보호하는 선한 수호신으로 여겨지지만 자신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소유욕을 보입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두려움 덕분에 농파는 현대적인 개발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옛단 산악마을의 먼지 날리는 흙 운동장에서도 메콩강을 따라 조성된 포장된 공원에서도 늦은 오후가 되면 카타오공을 차는 규칙적인 소리가 하루의 분위기를 채웁니다. 국제적으로는 세파타크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카타오는 라오스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이 경기는 천연 등나무나 합성 플라스틱으로 엮어 만든 가볍고 속이 빈 공을 사용합니다. 이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매우 분명합니다. 선수들은 손이나 팔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을 공중에 계속 띄우고 네트 너머로 강하게 넘기기 위해 선수들은 발, 무릎, 가슴, 이마의 정확한 신체 조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 수준 높은 카타오 경기는 격렬한 배구와 축구, 그리고 고대적인 무술이 결합된 모습처럼 보입니다. 선수들은 자주 몸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고 거꾸로 몸을 비튼 강한 자전거 차기와 공중 스파이크를 선보인 뒤 다시 몸을 조절해 두 발로 완벽하게 착지합니다. 그러나 치열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카타오의 진정한 문화적 가치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의 아무 시설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카타오는 매일의 생활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기는 세대 사이의 나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힘든 농사일과 육체 노동 뒤에 쌓인 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비행이라는 마을은 라오스의 밤문화를 이해하는데 흥미로운 사례가 됩니다. 이곳은 2010년대 초반에 서양 배낭여행객들이 모여드는 무질서한 파티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위험한 강튜빙과 죽음의 미끄럼틀이라 불리던 장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관광객 익사사고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2012년에 라오스 정부는 빠르게 단속을 진행했고 불법 술집들을 철거하며 마을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방비행은 조용한 생태 관광 중심지로 성공적으로 회복되었고 라오스를 특징짓는 자연과의 조화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은 라오스의 더 넓은 밤문화를 잘 설명해줍니다. 그 중심에는 보펜냥이라는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공동체 조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지나치게 흥분된 오락을 무리하게 좇기보다 삶을 단순하게 즐기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밤문화는 방콕이나 호치민시에 있는 시끄럽고 강렬한 대형 클럽 문화와는 크게 다릅니다. 해가 기울고 기온이 내려가면 길가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공기 속에 퍼지지만 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비어라오를 천천히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 중심가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보라색과 파란색 LED 불빛이 가끔 반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깊은 정서는 여전히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순간을 깊은 품위로 받아들이는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창과도 같습니다.